안녕하십니까. 큰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北京最著名的烂尾商业世贸公三，想找接盘侠都找不到。今天带大家看看里边经营有多惨淡啊！这商业这么多年一直是冷冷清清，做不起来。它位置非常好，马路对面一街之隔就三里屯，直线距离不到100米。而且大家往这边看啊，往前走不远就是新通的工人体育场地铁站，没开几个店，不是这种敬请期待，就是这种正在甩卖。就我身后这个即将开幕这几个字儿，我看了4、5年了都没变。正常商场一层是流量最高的，它这个世贸公三一层非常非常冷清。这边是一些外摆的大甩卖，这边店都没开，这儿有一个开打特价的，这可是商场寸土寸金的一层啊！看一下它这个穹顶啊，方方正正的，这就是过去老百货的结构，但是都没有人。商场2层啊，也是这一面的店铺全关业了。哎，你看这儿有一个乒乓球的，这多少有几个人。再往后身边这全关业，一个开业的都没有。到3层了，这身后全都关业了，没一个开的。但值得一提的是，这个位置这有一个脱口秀，到周末的时候有点演出，还稍微有点人气，但也就那一个时间段。 이곳은 베이징 CBD 핵심 지역의 세계무역센터입니다. 이렇게 큰 쇼핑몰 안에는 영업 중인 가게가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서역 남광장 지하 상업센터로 식당도 한산하고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마지막 까르푸 슈퍼마켓인 스위안차오 매장이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까르푸 지구는 매장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안차오 매장은 까르푸가 중국에서 자체 부동산을 보유한 최초의 자체 건물 매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매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당시 매장 전체 건축 면적은 7만 제곱미터가 넘었고 많은 고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시장 환경의 변화로 까르푸의 베이징 사업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베이징의 까르푸 매장 몇 곳은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까르푸의 역사는 소매업이 직면한 거대한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급부상으로 전통적인 대형 마트는 고객 방문 감소, 운영비용 상승 등 일련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쇼핑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这里是北京的天通苑，这2天呢，这个大超市也在清仓，马上就关门了。超市发，它算是天通苑地区最早的超市之一了，它甚至比物美和家乐福都要早。好不容易熬过了疫情，没想到它现在也得关门了。 동영상을 촬영한 네티즌은 텐퉁위안 부근 대형 마트들이 2년 동안 줄줄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의 슈퍼마켓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올해 베이징의 대형 슈퍼마켓이 실제로 엄청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슈퍼마켓은 고객이 많이 감소했고 경제적 압박으로 사람들의 소비력과 욕구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안의 많은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쇼핑객이 거의 없습니다. 이 네티즌은 IT 업계에 종사했지만 지난해 실직한 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졌고 소비 습관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베이징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든 오락 소비든 모든 업계가 할인을 통해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임대료, 사회보장 및 임금 비용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상인의 임대료를 줄일 수 없고 연체로 독촉은 더 빈번해지는 실물 경제의 이상한 서클이 형성되고 있다. 많은 오프라인 상인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닫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정부 기능 부서가 더 이상 효과적인 규제 조치를 하지 않고 상인들이 할인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프로모션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업자들은 더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시장 혼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엄격한 전염병 통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수십만 가게의 장사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수없이 많은 가게가 단연간 모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전염병 후 회복 단계에서 중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보기 드문 전면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경기 전망을 비관해 돈을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매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주요 경쟁 수단으로 삼으면 공급업체들은 가격을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는 결국 임금 상승률 둔화나 저임금 임시 노동력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계 수요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모나쉬대 시헬린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은 저부가가치 소비와 디플레이션, 저마진율이 저임금을 초래해 소비자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의 요식업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요식업은 10년 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베이징에는 46만 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고, 이는 등록된 숫자일 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문을 닫은 식당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요식업 주인은 중년층이며 10년 넘게 저축한 돈을 모두 쏟아부었으나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이렇습니다. 다시 재기하려 해도 부담이 더욱 큽니다. 2024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베이징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더 이상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실업자 수는 알지 못합니다. 데이터의 투명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사의 무리한 근무 환경에 못 이겨 자진 퇴사하거나 주말 휴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회사가 망해 실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보상금 지급을 피하고자 각종 수단을 동원해 자진 퇴사를 강요해 직원이 회사와 협상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全都空了。其实这个地方装修还真是不错，而且这儿楼上就是写字楼，旁边就是惠普大厦，也是写字楼。哎，这儿还开着一个炸串，那边还有一个卖面的。大家看一下啊，现在可是在北京晚上7点多啊，正是饭点的时候。大家看看，现在这个是时间7点07分。这个小餐饮店是多么的惨啊，几乎都没什么人。这栋楼的把角对着十字路口，下边有一家米斯特披萨，在这儿开了10几年。今天我过去看的时候，它也已经撤店了。看，大家看这边都已经黑灯了。就是我从刚才的那个通道下来拍摄的，这个下边是一个外卖的共享厨房，里边差不多关了多一半的店吧。就是开着的店几乎没有生意好的，现在7点多也没有什么外卖订单。这段时间，我周围又有2个朋友失去了工作，年龄在35岁至40岁之间，有一个是从事 IT 行业的，上班的时候1个月挣2万多，可公司的效益不好，被公司辞退了，给了补偿金，投简历上百份了，到现在还没有着落呢。另一个朋友是保险公司上班的，也被辞了。听说他找了个客服的工作先干着，毕竟要生活嘛。大家发现没有，今年不光工作不好干，很多的公司培训机构都撑不下去关门了。为什么会这样？因为各行各业竞争非常激烈，时代的红利逐渐减少，信息透明化了，信息差没有了，很多中间商企业被迫退出市场，因为厂家都开始利用直播电销都开始卖货了，所以端掉了一大批的人的饭碗。比如在商场，你会看到那些中档品牌的衣服鞋子都不好卖，哪怕是节假日人都不多，别说盈利了，能支撑店铺的租金都费劲。因为很多人选择了网上购买，既可以送到家，还有折扣，还有7天无理由的退换货服务。还有那些培训机构最近关门跑路的，即便是看着很多孩子在上课，老板其实根本赚不着什么钱，刨除了房租，员工的工资也剩不下什么，大家都很难，这是普遍现象，你也别上火。 거리를 걷다 보면 배달, 택배 같은 일을 하는 젊은이가 늘고 여성 배달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업 문제가 갈수록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계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배달 업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 주문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문 단가는 초기 7, 8위안에서
현재는 4, 5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还记得北京的商场曾经是什么样子吗？今天狗哥又去收了一家开在商场里的餐饮店，没人，整个商场都没人。本以为节假日的活应该很不好干，因为要避开人流量。去了以后发现想多了，除了保安没别人。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배달부이자 많은 가정의 기둥입니다. 하는 수 없이 청소, 경비원, 보모 등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일자리 사정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자진 사퇴든 수동적 실업이든 아니면 전업을 강요받든 이 사회의 일자리 압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는 사회 각계가 함께 직면해야 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베이징 시민 차이 씨는 자신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 주민 10명 중 5명이 실업자라고 해외 중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주변에는 실직한 사람도 많고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 소식은 당국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